진짜 환경 이야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재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지난 2월 달에 미국 텍사스 주에서 있었던 이 한파 재난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이 지난 2월 달에 텍사스주 한파 재난은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언론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놓치고 있는 그 부분, 특히 지금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에서 봐야 할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걸 제대로 우리나라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아서 여기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여기에 제목이 이 텍사스 한파 재난과 멍청한 에너지 이렇습니다. 지난 2월 달 2월 11일부터 20일 사이에 텍사스 주에 아주 지난 아마 거의 한 110년 만에 이렇게 추운 것은 처음이었다. 그런 추위가 2월 11일부터 20일 사이에 와가지고 저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정전 사태가 일어나고 이 상수도, 이 정수장이 이게 에너지가 없으니까 중단이 되고 하니까 물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서 이 불 피우다가 화재가 나고 또 이게 눈 때문에 이 교통사고가 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그때 나왔던 여러 가지 이제 찍었던 사진들인데, 집에서 저렇게 뭐 바깥에 불을 피우고 일부 피난처를 만들고 또 저기 보면은 물이 없어가지고 이제 바로 이 이야기죠. 물과 전기와 물이 없는 생활을 하는데 특히 이 자료를 보면은 동부 텍사스 주에 있는 분들이 아주 매시브 파워 아우테이지 저게 뭔가 하면은 대량 정전 사태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without running water, 물이 없는 그런 데에 이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집에서 물이 안 나오니까 이제 저런 아주 큰 문제가 생겼는데 그때 피해를 보면은 말이에요. 정전 피해 건수가 430만이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수돗물 공급이 안 되는 세이프 드링킹 워터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1,490만 정도가 되었다. 그리고 사망자도 이거는 이제 미국 전체의 그건데 2월 20일까지 집계된 걸 보면은 이 사태 때문에 69명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총 피해액이 1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0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봤다는 거죠. 굉장히 큰 재난을 당했는데 그래가지고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걸 이제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하고 한 겁니다. 보면 여기에 집에 이제 저기 전기가 안 들어오고 하니까 프로판 가스를 저런 식으로 가서 공급 받아가지고 이제 난방을 하고 말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사람들이 춥고 하니까 와가지고 이제 저런 식으로 물도 받으러 오고 하는 텍사스주가 거의 겨울에도 영상 온도인데 말이에요. 저렇게 추우니까 그러고 물도 없으니까 이제 물하고 전기가 제일 중요하죠. 살아가는데. 그게 깔리는 게 그렇고 또 약국이 다 문 닫으니까 약국에 CVS랑 저기 미국의 대량 약국 체인인데 저기에 저런 식으로 줄 서가지고 이제 약도 사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이 바이든 대통령이 2월 27일 날 저렇게 이제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의 첫 번째로 큰 위기가 왔다 뭐 이런. 그리고 텍사스 주를 저런 식으로 이제 주 재난 지역으로 이제 선포를 한 거죠. 그래야지 여러 가지 재정적 지원도 되고 하니까 저런 식으로 선포를 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말이에요. 이걸 상당히 자세하게 보고를 했어요. 텍사스주 한파로 뭐 피해가 속출하고 있고 또 현지 리포트를 통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기 보면 알지만은 영하 18.8도가 되고 뭐 그러다가 1909년 이후 거의 110년 만에 이 가장 추웠다는 거죠. 저런 추위가 이제 온 거죠. 오고 이런 내용도 나와요. 보면은 뭐 물이 없으니까 저렇게 눈을 녹여 가지고 취사를 하고 말. 자동차를 집 옆에 저래 갖다 놓고 자동차에서 나오는 히터를 그 공기를 다시 집으로 넣고 뭐 저런 이제 사태가 벌어지고 거기다가
이런 내용도 이게 그 바다의 거북들이 날씨가 추우니까 기절을 하니까 갑자기 기절해가지고 다시 이제 그 모아가지고 안 죽도록 저렇게 했다는 뭐 그런 내용도 나오고 또 거기다가 여기 보면 자세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도 멈췄고 뭐 거기다가 그 수도가 안 나오니까 눈 녹여가지고 변기에 물 내리고 또 이 130대가 추돌 사고가 일어났고 거기다가 이것 때문에 이제 정전 사태 때문에 나중에 뭔가 하면은 주민들에게 요금 폭탄, 전기 요금 폭탄이 일어나는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저기대 이제 변동 요금제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뭐 어떤 심한 가구는 뭐 가구당 1,000만 원이 나오고 뭐 이런 식의 이 보도가 나왔어요. 그 이유가 이제 그래가 지금도 이 문제를 지금 텍사스 주에서는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보면 이런 것도 나와요. 추신수 우리 야구 선수 집에도 뭐 안 들어오고 이런 내용까지 자세하게 하면서 중요한 내용은 이게 언급을 안 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 언론에서 몰라서 그랬는지 의도적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중요한 사실을 언급조차 안 해가지고 오늘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왜 하필 텍사스냐? 지금 보면은 여기가 한파가 내려왔는데 말이에요. 이 지역 전체가 저 위에 보면은 미네소타라든지 저 위에 노스다코다, 사우스다코다, 위스콘신 뭐 저 위는 더 추운데 엄청 춥고 한데 텍사스가 이렇게 재난을 당한 이유가 뭐냐. 여기 보면은 그 다음에 이번 추위가 미국 본토의 73%, 그 알래스카하고 하와이를 제외하고 있는 그 본토의 73%가 눈이 왔다. 엄청난 추위가 왔는데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그동안에 따뜻했던 곳에 이렇게 한파가 오니까 그것도 110년 만에 이런 한파가 오니까 저 지역은 뭔가 하면은 제설 차량도 없고 여러 가지 어떤 추위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 위에 무슨 뭐 미네소타라든지 노스다코다, 사우스다코다 저기는 워낙 추우니까 이 추위에 대비가 되어 있었지만은 이 텍사스 같은 데는 전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위에 텍사스 말고 또 다른 주하고 텍사스하고 또 다른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 바로 이 풍력 발전입니다. 우리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아주 좋아하면서 녹색 뉴딜 그러면서 하는 이 풍력 발전이 이번 텍사스의 재난의 큰 문제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언론에서는 전혀 보도가 안 됐어요. 이 자료를 보면 나오지만은 지금 텍사스가 만약에 하나의 나라라면은 저게 미국의 주가 아니고 하나의 나라라고 하더라도 세계 5위로 지금 풍력이 많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풍력. 저게 나라라면은 세계 5위라는 그 슬라이드예요. 이렇게 많은 지금 인도보다 조금 작고 스페인보다도 좀 많은 그런 만큼이 풍력 발전을 하고 있다. 저기가 이제 바람이 잘 불고 하니까 여기 보면은 이것이 미국에서 풍력 발전을 많이 하는 주인데 텍사스가 봐도 1위죠. 전체 이 생산량에서도 뭐 아이오와에 비해 가지고 거의 한 3배가 되죠. 2위 주에 비해 한 3배가 되고 터빈 숫자도 봐요. 거의 만 한 3천 개. 거의 저기 보면은 캘리포니아에 배 조금 안 되죠. 저만큼 이 터빈 숫자도 많고 저 풍력 발전 때문에 이번에 정전 사태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 언론이 보도한 데가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데 텍사스 풍력 발전을 한번 보면 말입니다. 이것이 미국의 풍력 발전을 많이 하는 6개 주예요. 주인데 그 중에 텍사스가 1위죠. 근데 이 텍사스가 보통 언제부터 가능하면은 2000년대 이후에 아주 대량 건설한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녹색 뉴딜이니 그린 에너지, 기후 협약 이런 것 때문에 그랬는데 왜 그러면 텍사스가 이렇게 많이 했느냐? 바로 저거예요. 정부 보조금 때문에. 그 정부 보조금이 다 뭐냐면은 결국은 우리 세금 내는 걸 가지고 풍력 발전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거죠. 왜냐하면 풍력 발전 저 자체가 에너지의 경쟁력이 없으니까 정부 보조금 없이 안 되는데 마침 이 텍사스 주라는 데가 뭔가 하면 바람의 색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정부 보조금을 받으면은 저것이 상업적으로 경쟁력이 있으니까 저기다가 저렇게 많이 지은 거죠.
그렇게 지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말이에요. 텍사스 같은 데는, 텍사스가 미국에서 유일하게 풍력이 거의 주 정부의 주의 에너지의 에너지 전체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저거보다 석탄 발전보다 많고, 원자력보다도 많고, 천연가스, 나머지 이제 천연가스인데, 저기가 워낙 천연가스도 많이 나고 하는 데죠. 저기 석유도 나고 하는 데인데, 저런 식으로 풍력을 엄청 바람이 잘 불고 정부 보조금이 있으니까 저런 식으로 많이 한 거죠. 그런데 이번 한파로 말입니다. 풍력 터빈이 동결이 된 거죠. 저기 보면은 바람이 많이 부는 주가 텍사스에서도 이쪽이죠. 여기에 보면은 거의 이 평균 풍속이 한 8.5, 8쯤 되죠. 저기가 이제 바람이 어느 정도 불고 하니까 풍력 발전을 주로 여기다가 세운 거죠. 여기다가 세웠는데 이 지역에 뭔가 하면 이번에 이제 눈이 와가지고 바로 에블린이라는 저 지역이 저기에 저렇게 눈이 와가지고 과거에 눈이 오지도 않은 저 지역에 저런 식으로 오니까 풍력 발전이 다 얼었는데 여기 나와 있지만은 바거예요. 텍사스 윈드 스톰 프리즈 윈드 터빈 지금 풍력 터빈을 그냥 동결시켜 버리니까 그것이 코즈 블랙아웃 저게 바로 정전 사태를 유발한 거죠. 그것도 이제 전체 에너지에 상당히 많은 풍력이 보조 에너지가 될 수 있는 보완제인데 거의 상당히 많은 것들을 지금 대체해 나가고 있다가 이런 사태를 겪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발전이 중단되고 봐요. 이 자료가 보면은 이제 미국에서 나온 자료인데, 미국에서는 벌써 이런 자료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전혀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데, 바로 저때가 뭔가 하면은 바로 이 한파, 재난이 왔을 때인데, 바로 요때, 녹색이 바로 뭐냐 하면은 바로 풍력이에요. 풍력이 저런 식으로 이제 에너지 공급을 하고 있다가 2월 10일경에 완전히 줄어든 거죠. 완전히 풍력이 다 얼어버리고 중단이 되니까 갈색이 뭔가 하면은 저게 연한 색이 뭔가 하면 바로 천연가스인데 풍력을 계속해서 풍력이 안 되면은 천연가스로 이제 보완을 하는 거죠. 근데 저때 이제 문제가 생기고 바로 요걸 좀 더 자세하게 이제 표현한 그래프입니다. 이것도 미국에서 이번에 나온 자료인데 보면은 바로 요때 녹색이 바로 이제 윈드죠. 풍력이죠. 풍력 발전을 하다가 이게 발전기가 이제 터빈이 얼고 하니까 안 도니까 풍력이 완전히 떨어져 버린 거죠. 그때 이제 바로 천연가스로 가지고 그걸 보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또 천연가스도 한계가 있는 거죠. 한계가 있고 하니까 그 천연가스 발전은 하나의 풍력을 위한 백업 플랜트예요. 그 이제 풍력이 문제가 뭔가 하면은 바람에 의해 가지고 또 추위에 의해가 안 될 때는 그 보충을 위해 가지고 하나의 보조 이 전력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게 백업 플랜트인데 그게 텍사스에는 천연가스로 써왔는데 이번에 이제 워낙 심하게 당하니까 저래 된 거지. 그거 또 하나 우리 볼 거는 뭐냐. 여기에 보면은 요게 바로 뭔가 하면은 태양광이에요. 태양광은 낮에 저렇게 조금 발전을 하는 거죠. 물론 텍사스 같은 경우는 전체 한 2% 정도를 차지하는데 저런 식으로 이제 차지를 하는데 저게 왜 저래 되느냐. 저것도 뭔가 하면은 과거보다도 훨씬 적은 건데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윈드 터빈은 다 얼어붙어 버리고 태양광은 눈 위에가 다 덮어버리니까 저 눈을 언제 다 치우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도 안 되는 거지요. 여기 바로 이게 그죠. 이 말이죠. 바로 텍사스에 아주 대량으로 이 녹색 윈드팜, 녹색 에너지라고 하는 풍력 발전이 지금 아웃 오브 액션 더 이상 작동을 하지 않는 거죠. 추위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와이드 스프레드 파워 아웃테이지. 결국은 정전 사태를 몰고 오고 그것 때문에 히터 없이 이제 주민들이 추위에 떨게 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이 전기 가격이 폭등하는 거예요. 이 전기 가격도 이게 결국은 그때 이제 생산하는데 드는 돈에 의해 가지고 지불하다 보니까 이게 이 사태 때문에 텍사스 전기 도매 가격이 1000배 폭등한 거죠. 6.9에서 6,988.4로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텍사스에 어마어마한 추위 재난을 당하고 또 전기요금은 전기요금대로 지금 왕창 내야 되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주정부도 이걸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전기 가격을 폭등한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게 그 이번 사건에 난 거죠. 지금 눈이 저래 있으니까 눈 녹이려고 헬리콥터로 저걸 화학약품을 뿌려가면서 녹이고 있고 사람들이 저 위로 올라가고 거기다가요 바닥에 또 전기 공급하는 그 중간에 있는 전기 공급 생산 시스템에 고드름이 얼고 말이에요. 그걸 지금 수리하려고 저러고 있고 또 일부 옛날 낡은 것들은 저런 식으로 녹슬고 난리가 난 거죠, 지금. 그 미국 언론에서는 이걸 아주 크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그게 안 되고 있어요. 미국에 보면은 이 팍스 뉴스 같은 데는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저거죠. 베런 롬버그 이 사람 이 책을 쓴 사람이죠. 그리고 한때 여기에 우리나라도 이 사람이 쓴 회의적 환경주의자 이 환경단체가 전부 거짓말하고 있다 그러네요. 그런 통계 자료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쿨릿 지구온난화에 대해 가지고 너무 과도하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책 때문에 이분을 불러다가 지금 이분이 원래 덴마크 사람이에요. 덴마크 사람인데 이 책이 저도 작년 7월 달에 이 책이 나와가지고 저도 구해가지고 봤는데 상당히 좋은 책이에요. 이 사람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지금 그런 식으로 하도 별로 온도가 줄어들지도 않고 지금 우리가 지금 그린 에너지라고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탄소 중립이라든지 이게 완전히 잘못됐다. 이게 제목이 바로 뭔가 하면 false alarm, 잘못된 경고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아주 경제적으로까지 다 따져가 했는데 우리나라도 누가 이걸 번역해 가지고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참 좋은 책인데 아직 번역을 어디에서 한다는 얘기라든지 또 나왔다는 얘기도 없어요. 이 책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은 완전히 지금 녹색 에너지의 실패다. 녹색 에너지 저게 풍력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정확하게 이 자료까지 내면서 통계 자료까지 경제성 분석까지 해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나오는 게 바로 프로즌 윈 터빈 코즈 블랙아웃 인 텍사스. 텍사스 이 사태를 유발한 게 바로 동결 때문에 터빈이 얼어가지고 지금 저 꼴이 됐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이분도 이제 전 텍사스 주지사예요. 주지사도 이 얘기가 뭔가 하면은 녹색 에너지가 실패했다. 실패해가지고 그렇고 이분은 또 현 주지사예요. 현 주지사도 보니까 다들 이게 공화당 쪽에 있는 분들이라서 그런지 다들 지금 이 풍력 발전에 대해 가지고 지금 회의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죠. 이게 엄청난 문제다. 그러고 있고 또 일부 또 풍력 발전 때문은 아니다. 이게 맞는 말이죠. 풍력 발전만이 이제 문제는 아니죠. 아닌데 이제 그걸 일부 쪽에서는 또 이야기하고 있죠. MSNBC 같은 데는 프로즌 윈 터빈 only partly responsible. 그러니까 단지 일부의 책임, 일부의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맞는 이야기죠. 근데 그렇지만은 이것 때문에 저렇게 이야기가 된 거죠. 이것이 큰 일부지만은 이게 제때 에너지만 공급이 됐어도 저런 식으로 사람들이 추위에 떨고 수도도 없고 저런 식의 집에서 불 나고 이런 식의 그거는 아니었죠. 근데 그런 문제가 돼요. 그리고 그때 나왔던 그 텍사스 트리뷴, 텍사스의 주의 신문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 하죠. Frozen wind turbine and the main culprit. 다시 말해가지고 주 범인이 아니다는 거죠. 주 범인이 아니다. 그렇지만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거다가 다 비슷한 거죠. USA Today 같은 데도 모든 책임이 다 있는 것이 아니다. 뉴욕 타임즈 같은 데서도 그건 아니다. 물론 추위가 오고 다른 백업 그것도 전기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하는데 지금 이제 그 일종의 논란이죠. 미국의 민주당 쪽, 미국의 좌파 쪽하고 미국의 보수 공화당 쪽의 언론들 이런 데서 이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 논란이 일어났다는 것도 지금 전혀 얘기가 없어요. CNN 같은 데서는 물론 동결된 윈드 터빈도 문제가 있고 가스 공급이 제때 안 된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텍사스에 문제가 됐다. 블룸버그 통신 같은 데서도 스몰 피스 오브 텍사스 파워 다시 말해가 일부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 보니까 지난 2월 달에 이 우리 빌 게이츠가 또 여기에 또 기후 재난에 대해 가지고 책을 하나 내 가지고 이제 또 그래서 이분을 또 불러다가 여기 보니까 인터뷰를 한 거 보면은 이분 생각은 뭔가 하면은 그래도 무슨 뭐 풍력 발전을 좀 더 지어야 되고 풍력 발전 때문만은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미국에서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그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주목할 거는 이거예요. 주목할 거는 이 풍력이라는 이 자체가 뭔가 하면은 멍청한 에너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조금 더 아까 전에 우리 여기 우리 봤죠. 아까 전에 우리 그 당시에 재난 당시에 텍사스 주에 에너지가 어떻게 공급됐느냐. 저 녹색이 바로 뭔가 풍력 발전이죠. 저때 사고가 그러니까 저 한파가 오니까 그 풍력 발전이 안 되고 풍력 발전은 뚝 떨어지고 대신에 뭔가 하면은 약간 갈색 옅은 갈색의 저것이 이제 천연가스로 가지고 엄청나게 전기 생산해가 공급했다.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이쪽에서 반론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이게 더 가관이에요. 한파 때문만은 아니다 하면서 그 앞에 자료를 보여줘요. 이때는 뭐냐 하면은 눈은 와가지고 얼었진 않았어요. 저때 뭔가 하면 바람이 안 불어도 풍력이라는 것은 원래 전기 생산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하면은 풍력 발전을 저렇게 전기 생산 안 되니까 항상 뭔가 하면은 옅은 갈색의 천연가스 발전을 하는 거죠. 거기서 내추럴 가스로 가지고 발전을 하는데 이때 얘기가 뭔가 하면은 풍력이라는 것은 바람이 없을 때도 돌지 않는다는 거죠. 눈 때문만은 아니다. 그래서 풍력이라는 것은 이렇다는 거죠. 그 보조 발전을 항상 동반해야 한다. 우리가 풍력 발전을 하려고 그러면 풍력 발전이 완전히 중단됐을 만큼의 발전소를 또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두 개 발전소로 만들어 가지고 바람이 있을 때만 생산을 하고 그것도 정부 보조금으로 그런 짓을 하니까 미국에서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제가 이거 지난번에 사서 본 책인데 바로 이 책이에요. 이 책은 2019년, 18년에 나왔던 걸 다시 이제 개정판을 다시 2019년에 나왔는데 이 책이 바로 저분이 쓴 건데 뭔가 하면은 멍청한 에너지, dumb 에너지라고 해요. 이 멍청한 에너지라고 벌써 텍사스 얘기를 그 전에 벌써 예견을 했다는 거죠. 텍사스가 저런 멍청한 짓을 하고 있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분 얘기는 뭔가 하면은 바로 이 책에 나오는 그림이에요. 이 책에 벌써 저 책에 나오는 안에 나오는 텍사스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저기에서 보면은 이거예요. 거의 2016년 1월부터 10일까지 한 예로 낸 거죠. 열흘 동안 뭔가 하면은 에너지가 보십시오. 저거만 들쑥날쑥한 거죠. 많이 나올 때는 바람이 잘 불 때는 많이 생산되고 안 될 때는 떨어지고 이런 이 에너지를 생산해서 많으냐. 그것도 정부 보조금을 줘가지고. 그런데 이분의 얘기는 뭔가 하면은 생산량이 수시로 변한다는 거예요. 생산량이 수시로 변해요. 저게 바로 풍력이라는 거죠.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던 바로 항상 보조 발전을 동반해야 되고 또 정부 보조금을 줘야 되는 거죠. 정부 보조금을 줘야 하는 이게 멍청한 에너지가 아니고 이게 무슨 에너지냐. 그러면서 여기에 태양광과 풍력 발전에 대한 저 책 부제가 방금 Critic of Wind and Solar Energy. 이게 풍력과 태양광의 비평 뭐 이런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상세하게 일부 텍사스의 저런 문제를 일부 예견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Wind Idiot Power라는 게 바보 에너지, 바보 파워. 이런 이야기인데, 이 보십시오. 여기 보면 가면은 2메가와트의 이 풍력 발전, 윈밀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260톤의 철이 필요한데, 그 철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뭔가 하면은 170톤의 코킹 오일, 그러니까 지금 철을 우리가 말로 용광로에다가 철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석탄이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다가 이 철광석, 아이언 오어, 철광석이 300톤 더 가야 되는데 이걸 만들 때 나오는 이 탄소, 탄화수소, 탄소들 여기서 어마어마한 온실가스, 이 온실가스를 줄이려고
이 저 풍력 발전을 만들면서 그때 만들 때 나오는 그 온실가스는 뭐냐. 그리고 이제 밑에 나오는 얘기가 저거잖아요. 그 풍력 발전기가 돌다가 이제 언젠가는 이것이 이제 끝나는데 그때 에너지를 그때 이산화탄소를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이 그동안에 생산해내는 에너지로 가지고 앞에 석탄 쓰고 철 쓰고 했을 때 나오는 그걸 또 운반하고 했을 때 나오는 이 온실가스를 다 대체하지 못한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말이에요. 굉장히 이게 지금 우리가 멍청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정부 보조금을 왜 주느냐 이거죠. 앞에 이야기했듯이 정부 보조금 줘가면서 정부 보조금이 결국은 다 세금에서 나가는 건데 우리가 세금 받아가지고 결국은 이제 나라에서 풍력 발전을 하도록 해주고 또 이 풍력 발전에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이게 초원 높은데 평평한 데다가 위에 철을 저렇게 올려놓으니까 벼락을 잘 맞고 전기를 생산하려니까 불이 나고 그 다음에 또 바람이 세고 이게 제대로 안 되면은 또 문은 넘어지기도 하고 뭐 저런 여러 가지 저것 말고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그래서 얼마나 이게 멍청한 짓을 하느냐. 그래서 책도 나오고 한 거죠, 보면. 근데 우리나라는 뭐 하고 있느냐. 지금 이 멍청한 에너지로 가자는 거죠. 지금 2030년까지 48조 5천억을 투자해가지고 세계 최대 해상 풍력, 저거 전부 다 뭔가 하면은 정부 보조금으로 하고 말입니다. 저렇게 하는데 저기에 제대로 이 문제점을 지적하지 못하고 보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여기에 우리 주한교 서울대 교수님이 그래도 뭐 송전선 문제, 지금 송전선 기존에 다 깔려 있는데 그 깔려 있는 저 원자력은 중단을 시키고 지금 다시 저기에다가 송전선 깔면은 송전선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보면은 발전량도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지금 저렇게 해가지고 뭐 원자력 6기를 대체하겠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하루 종일 초속 13m, 아까 텍사스에서도 그냥 한 8m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여기에 이런 식으로 계속 풀어야 된다. 그런데 정부 측의 답이 또 희한해요. 현재 기술력으로는 2030년 예단은 무리. 그 2030년 되면은 더 좋은 기술이 나올 거니까 지금부터 한다. 이게 논리가 맞는 거죠. 저런 것뿐만 아니고 말이에요. 그러다가 지금 이 환경 분야에서는 이 새떼 때문에 새들의 피해 저런 것들이 외국에서 문제가 많이 되고 철새가 다 저기서 이제 뭐 죽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또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양식국이에요. 바다에 전부 다 양식을 하고 연안 어업들 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피해 그러니까 저 지역 주민들이 지금 뭐 엄청나게 반대를 하지요. 그 바닷가에 적을 가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소개를 했는데 이 풍력 발전이 말이에요. 그 모든 윈터빈 제너레이트 데인저러슬리 더리 엘렉트리시티 저기에 이 유해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그 때문에 이 전자파 문제 그다음에 소음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여러 가지 더리 일렉트리시티가 만들어 가져오는 그러한 그 전기 질병들이에요. 일렉트리피케이션 앤 디지즈 오브 시빌라이즈 문명의 질병이라는 거죠. 내 심혈관 질환, 당뇨, 암, 불임 이 더리 일렉트리시티 문제는 지난번에 제가 여기에 한번 자세하게 소개를 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기후선동의 종말과 원자력의 부활. 지금 그 기후변화 때문에 지금 자꾸 풍력 발전을 하려고 그러는데 외국에서는 저런 문제들이 지금 자꾸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제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를 보면은 결국은 이 지금 에너지 문제를 우리가 잘 따져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이제 저걸 하고 나니까 여기에 지난번에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잠시 제가 보여드렸던 책 제목을 제대로 말씀을 안 드려서 그런지 여러분이 그 책이 어떤 책이냐고 묻고 해가지고 다시 여기 정리해서 소개를 합니다. 이게 지난 2011년도에 정보판이 나온 건데 여기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45개 사건이 있죠. 뭐 옛날 런던 콜레라 사건 1850년대에 있었던 것부터 해가지고 또 1800년대 일본의 아시오 광산 사건부터 해가지고 전체에 있는데 대기 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물 문제 이런 것들 했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지난번에 소개한 거는 뭔가 하면은 여기에 5부에 나오는
체르노빌, 스리마일, 도쿠이무라 후쿠시마 사건을 일부 필요한 부분만 뽑아가지고 제가 소개했습니다. 인터넷 들어가 보면은 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텍사스에서 있었던 그 한파 재난 문제하고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봐야지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을 우리가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지금 것이 되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었던 그 에너지 문제였고 이 재난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지금 그 얘기가 안 돼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